회사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진짜 없습니다. 회사원들이 만나는 곳이 종교활동하는 곳에서 만나고요.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만나는데 해외 봉사나 이런 걸 못 가잖아. 봉사활동도 유견 봉사활동이나 뭐 주말에 가는 연탄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안 찾아봐서 잘 모르는 거지. 취미활동인데 이게 원래 제일 자만추가 가능한 곳이죠. 특이사항이 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곳 가면 동성밖에 없어. 이게 약간 그래도 이성을 만나면서 취미활동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취미활동을 하는데 어떤 연령대와 어떤 성별이 있느냐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마카롱 클래스 같은 거 많이 가라고 하잖아.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시간대 같은 거를 잘못해. 예를 들어 방학 때 등록을 한다? 이러면 17살, 16살 애들이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미활동에 돈이 안 들고 하는 것보다는 취미활동에 좀 돈이 좀 드는 곳을 추천을 드려요. 클라이밍, 와인, 위스키, 테니스, 골프 저렇게 또 내가 그리고 남성분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요즘 여자분들이 옷을 입는 트렌드가 뭔지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골프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마 이게 시간대별로 바뀌어요. 그 유행하는 거를 좀 따라서 하면은 여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회식이 있거나 뒤풀이가 있는 곳을 가셔야 여러분들이 뭐가 생깁니다. 아니면 다들 취미활동하고 가세요. 집에. 아, 잘 배웠다.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가세요. 이거 내가 몇 군데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만약에 이런 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게 많이 어렵다 힘들다 싶으면 선생님이 있는 곳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악기 이런 게 있죠.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한번 배우러 간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연주회가 있는데 연주회 끝나고 뒤풀이가 있는 학원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곳을 골라서 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다들 관심사가 악기로 만난 거고 각자 연습하고 뭐 어떤 음악을 쳤는지까지 다 알고 나서 회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보드게임 동호회도 은근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동호회 가서 여성과 할리갈리 하다가 손을 너무 세게 때려 죄송하다고 밥 한 끼. 아, 됐거든요. 소개팅 어플 많이 써요. 근데 이 소개팅 어플도 여러 가지야. 검색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게 그냥 원나잇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어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얼굴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대화만 하다가 이 대화를 오래 해야만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얼굴 안 보여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야. 전화 통화를 얼마 이상 해야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 이 소개팅 어플은 개인적으로 엄청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방법이니까 사귀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생각해봐. 전화를 1시간 이상 해야 돼. 이거는 노력이거든. 소개팅 어플 얘기하니까 뭐 오픈톡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생각보다 오픈톡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 모임, 지역 술 모임, 등산 모임, 여행 모임, 스포츠 응원팀, 뭐 연령대별 친구 만들기, 직업별로 만나는 거, 맛집 탐방, 카페 탐방. 이 오픈톡에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만나고 있어서 그 오픈톡에 여러분들의 지역을 검색하시면 뜨는 게 많을 겁니다. 이게 다 보니까 어렵다. 근데 대학생처럼 술술 나오진 않아.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행 모임이 있을 거고 여행지가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사진 촬영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좀 꿀팁으로 많이 드린 게 있는데 혼자 가면 누가 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저 죄송한데 사진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해. 그분이 사진을 막 찍어주고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나도 찍어준다고 해. 최대한 뭐 장난치면서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다른 포즈 한번 웃어볼게요. 하하하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쳐. 아,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용기를 한 번 더 내는 거죠. 근데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행지는 똑같아. 위치가 똑같아서 다음에 갔는데 그 사람 또 있을 수 있거든? 이제 그때는 인사 딸 수 있는 거야. 그 맛있는 데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집 추천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준단 말이야. 가본 곳 중에서 맛있는 곳 있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끝이야. 국내보다는 해외가 훨씬 더 먹힙니다. 해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 이성을 만나는 거, 그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 다른 나라 언어들이 섞여 있는데 한국어가 들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 그 어떤 것보다 영어 같거든. 이때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맛집을 물어본다거나 그래도 정말 이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남을 하기도 합니다. 테이블에 각자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옆에가 한국인이잖아. 저기 한국인, 어떡해.
혹시 드셨던 것 중에 맛있는 곳 있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이게 바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됩니다. 가보셨던 곳 중에서 괜찮았던 곳 있어요? 하면서 사진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경계심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그 경계심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같이 만남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 인연인데 혹시 인사 교환할까요? 그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막 방방방 거리면서 해도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먹힐 수 있어. 물론 뒷삭을 당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정보 교환하는 느낌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들은 해야 돼. 우리들은 뭐 어떻게 우리들은 해야지 뭐. 근데 홍대 이런 곳에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심심해서 토요일에 하루씩 머무는 애들이 있더라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집이 서울이어도 계야를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소개팅 결정사 등등등등등. 우리는 이걸 제일 많이 하지. 소개팅. 소개팅이 약간 성사율이 난 그렇게까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믿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팅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도 주선자가 있는 한 아무나 해주진 않겠지라는 마음이 좀 있으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을 해주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